자, 안녕하세요. 챕터 8 Introduction to Linear Regression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inear Regression은요, 변수들의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통계 기법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Linear Regression은 이제 키와 몸무게라는 변수가 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또 키가 주어졌을 때 예상되는 몸무게가 얼마 정도인지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그 발생할 사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 챕터에서는 이제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섹션 Fitting a Line, Residual and Correlation에서는요,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 리스트 스퀘어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리니어 라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가, 그 추정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세 번째 섹션 Types of Outliers in Regression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우리 추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아웃라이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선 우리 추론에서도 많이 봤던 조건이었죠. 그 조건에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세 번째 섹션에서 설명하고, 마지막 섹션 Inference for Linear Regression에서는요, X와 Y의 관계를 설정할 때 이 X와 Y가 전혀 관계가 없는지 혹은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두 numerical variable 사이의 관계를 수량하는 방법과 numerical 또는 categorical explanatory variable을 사용하여 numerical response variable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리니어 모델 혹은 regression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여기 y 대문자로 쓰고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스몰 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estimated 모델, 추정 모델은요,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는 값은요, 요 파라메터 베타 0, 베타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햇밸류가 이렇게 들어간 모델이 추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fitted line 혹은 fitted 모델 이렇게 쓰죠. 자,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있는 y hat은요, predicted value of the response variable, 그래서 즉 우리 y를 response variable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추정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베타 제로는요, intercept, 한국말로는 절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통계학 교재에서는 절편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 1은요, 슬로프죠, 기울기. 마찬가지로 여기 햇밸류가 들어간 베타 0 햇은 인터셉트의 estimate, 그 다음에 베타 1 햇은요, 베타 1의 estimat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우리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가 predictor 혹은 explanatory variable, 여기도 response, x가 어떤 값을 주면 반응을 한다고 해서 response variable,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공대에서는 이걸 타겟 베리어블 혹은 variable of interest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모델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 자, 인터셉트 베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얻을 수 있는 거죠. 0을 집어넣었을 때 y의 평균값, 미리 따지면 대문자. 네, 여기 기초통계학이니까 이제 대소문자는 웬만하면 다 무시하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 디테일한 부분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대문자는 랜덤 베리어블, X,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xed 포인트 이런 건데, 이거 지금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그 정도는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웬만하면 저는 여기서 구분하겠지만 여러분들 거기까지 왜 그런지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 랜덤 베리어블, 이거는 이제 fixed observation
observe the value. 그다음에 epsilon은 설명을 안 했네요. 에러예요. 에러는요. 어떤 분포를 따르는데 보통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서 베타 제로는 x가 0일 때의 y의 평균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베타 1 같은 경우에는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x가 1 단위 평균적으로 y가 증가하는 값. 참고로 베타 1이 음수면 평균적으로 이 베타 1만큼 감소를 하겠죠. 자, 늘 그랬듯이 먼저 motivating problem으로 poverty vs high school graduate rate 문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빈곤율과 고등학교 졸업률. 자, 아래에 보이는 스캐터 플롯은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전체 고등학교 졸업률과 poverty line 이하로 사는 거주자 비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요. 여기 하이스쿨 졸업률, 여기가 poverty line 이하로 사는 사람들의 비율.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참고로 2012년 4인 가족의 경우 소득 23,050불이 파버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보다 못 벌면 빈곤층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것만 보시면 자,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대충 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지나는 선을 하나 굳이 그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굵게 이렇게 약간의 음의 관계가 있는 것 같나요?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이럴 수도 있죠. 혹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셋 중에 하나, 뭐 혹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라인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건 아닐 거예요. 이 스캐터 플롯만 가지고 보면요. 그렇죠? 약간의 스캐터 플롯을 가지고 음의 선형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정확한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거에 앞서서 먼저 그러면 y에 해당하는 response variable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response variable은 여기서 뭐죠? 항상 y축에 위치해요. 그래서 percent in poverty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explanatory variable은 x에 해당하죠. x축에 있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percent of high school graduat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관계는 어때 보이나요? 선형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선형 관계처럼 보이죠.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눈대중으로 짐작만 하는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선형 관계 혹은 영어로 linear relationship. 그 다음에 양의 상관관계인가요? 음의 상관관계인가요? 음의 상관관계죠. negative. 그 다음에 관계는 굉장히 강한 선형 관계를 갖고 있나요? 좀 퍼져 있는 모호한 선형 관계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딱 봤을 때 약간 음의 관계가 있죠. 이 정도면 굉장히 스트롱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이 정도로 눈에 띄는 관계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는 우리 moderate, 비교적 우리 strong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 데이터가 여기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더 안 좋아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weak하다 관계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방금 우리 스캐터 플롯에서 봤던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코릴레이션이 있고요. 코릴레이션은 두 변수 간의 리니어 어소시에이션의 그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x와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여기에 두 변수의 correlation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low x and y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콜을 x 그다음에 쉼표 y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definition 자체는 이제 covariance of x and y를 각각의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눠준 거고요. covariance는 정의대로 따라가면 x 빼기 x의 기대값 expectation 그 다음에 y 빼기 y의 기대값을 우리 기대값을 취해준 게 이제 코베리언스의 정의죠. 그 다음에 여전히 분모는 동일하고요. 자, 이게 이제 population correlation이고요. 우리 sample correlation 이제 추정도 해야겠죠. sample correlation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low x, y라고 표현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추정값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위처럼 우리 이 공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population과 비교해서 보면요. 결국 우리 분자에 있는 expectation은 기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sum으로 나타낼 수 있죠. 데이터 포인트가 총 n개가 있을 때 xi 빼기 뮤x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 있죠? x바가 대표적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죠. 그 다음에 곱하기 yi 빼기 y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뭘로 나눠줘야겠죠? n 말고요. 이 경우에 n 빼기 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자 텀에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같은 경우에는 sample standard deviatio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우리 이 부분 그대로 공식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 부분 분자만 다시 한번 전개를 할게요. summation xi 빼기 x바 곱하기 yi 빼기 y바죠. 자, 이 부분을 해보면 xi 곱하기 yi 빼기 xi y바 빼기 x바 yi 플러스 x바 y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 부분 첫 번째 텀은요. 그대로 써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두 번째 텀은요. 서메이션을 가할 건데 자, y바는 사실 i와 전혀 무방해요. 따라서 이 y바는 서메이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도 똑같아요. 그래서 x바 곱하기 summation of yi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x바 y바도 summation과 무관하죠. 그래서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시 전개를 하면 xi, yi의 sum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결국 summation of xi는 n 곱하기 x바죠. 그래서 n 곱하기 x바 y바. 마찬가지로 summation of yi는 n 곱하기 y바죠. n 곱하기 x바 y바. 자, 1을 n번 더하는 거니까 n 곱하기 x바 y바 해서 summation of xi, yi 빼기 n x바 y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우리 n으로 나눠주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y의 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여기 들어있는데 우리 타이포예요. 막대기가 이렇게 길어져야 돼요. 곱한 두 값에 대한 샘플 민, 그 다음에 각각 x와 y에 대한 샘플 민을 이제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각각 나눠준 걸 우리가 샘플 코릴레이션의 공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요. 코릴레이션은요.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게 되는데 그 밸류 자체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1은요. perfect negative, 그 다음 플러스 1은요. perfect positive를 나타내게 돼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없긴 한데 여기가 이렇게 이 라인 위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있다고 할게요. 그럼 완전하게 이 직선이 데이터 포인트를 완벽히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를 갖죠. 즉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감소하죠.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필요 없어요. 감소하는 경향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로우가 마이너스 1. 또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 만약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걸 관통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 직선이 모든 데이터를 다 설명하죠. 이 경우도 로우는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경향성의 강도, 네거티브인데 이 직선이 이 데이터 포인트를 얼마만큼 설명하냐 이걸 나타낸 게 코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5개가 있고 그걸 설명하는 직선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 직선 위에 올라가 있지 않죠? 어느 정도의 디비에이션, 격차가 있죠? 에러. 그쵸? 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그래도 우리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인 건 볼 수 있으니까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0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선이 데이터 포인트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거고요. 자, 이 경우 보면 이 직선이 데이터 포인트를 완벽하게 관통하면서 x가 증가하면서 y가 증가하는 이 경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로는 플러스 1.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완전 중구난방으로 데이터 포인트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자, 이런 경우가 로우가 0인 경우고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만 더 그려보면요. 여기 x, y 데이터 포인트가 완벽하게 이렇게 직선 위에 있다고 할게요.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관통하는 직선을 그려보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변함이 없어요. 이 경우도 로우는 0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리니어 모델로 돌아가 보면요.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코릴레이션은 이 모델에서 어디에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 경향성 x가 증가하면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얼마만큼은 몰라도 적어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부호를 알려주죠. 그래서 베타 1의 사인, 즉 부호를 결정하는데 우리 코릴레이션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데이터로 돌아와서 다음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cent in poverty와 고등학교 졸업률 사이의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추측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스캐터 플롯도 있고 아주 친절하게 이걸 관통하는 직선도 그려져 있어요. 자, 코릴레이션 구하는 건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공식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넣으면 바로 알 수 있지만요. 우리 데이터 정확히 모르죠. 그리고 이 스캐터 플롯을 바탕으로 추측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트렌드 자체 어때요? 리니어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거티브해 보이죠? 따라서 포지티브인 A와 D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1.5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0.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트렌드를 찾아볼 수 없다. 리니어한 어소시에이션이 없다 이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보이죠. 따라서 B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릴레이션의 다른 예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코릴레이션이 가장 강한 것, 즉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에 가장 가까운 코릴레이션을 갖는 플롯을 구하여라. 이거죠.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데이터 클라우드는 있으니까 여기에 관통하는 직선을 그려보면 대략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코릴레이션은 항상 linear association만 나타내요. 즉, 이 데이터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이러한 경향을 갖죠. 곡선이죠.
아마 2차씩의 관계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코릴레이션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니어 어소시에이션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리니어는 이걸 얼마나 잘 관통하나요? 잘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약 플러스 로우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뭐 0과 1 사이에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자, B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포인트들이 가까이에 붙어 있는데 정확하게 직선은 아니니까 이것도 0과 1 사이. 자, C번 보면요. 사실 좀 보기 어렵긴 한데 그래서 한 요 정도 되겠죠? 더 많이 B에 비해서는 더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위크 혹은 작은 로우를 갖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D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번에 네거티브죠? 근데 약간 끝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했을 때 이 퍼짐 정도는 누가 가장 작나요? 라고 물어보면 B번이겠죠. 근데 정확한 값을 몰라서 사실 이 경우에 우리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eyeballing the line 해서 눈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관통하는 직선을 찾는 예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요. 다음 중 percentile poverty와 고등학교 졸업률 사이의 선형관계에 가장 적합한 선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를 고르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 스캐터 플롯이 있고 거기에 제일 잘 관통하는 직선을 고르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A가 제일 잘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일단 이 까만색 점선 C 같은 경우에는 이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전혀 표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는 맞는데 이 포인트들을 관통한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그냥 아래 이렇게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결국엔 A 아니면 D 중에 고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A가 더 나은 직선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직선과 포인트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거리가 있죠. 빨간색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노란색 선을 골랐다고 하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길어지죠. 이게 결국 에러거든요. 에러가 결국 더 커지니까 우리는 에러가 작은 빨간색 선을 골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이 에러를 가장 줄여주는 그 라인을 어떻게 찾는지 그걸 바탕으로 또 리니어 모델의 슬로프와 인터셉트를 추정하는 방법과 추정한 선형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모델 추정 방법,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을 찾는 거는요 조금 복잡해서 먼저 추정된 모델로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값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률로 빈곤율을 예측하는 선형 모델은요 다음처럼 주어진다고 해요. poverty, 이쪽이 y 햇이죠.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원햇 곱하기 x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에스티메이티드 모델이죠. 근데 이제 내용 컨텍스트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이 각각 64.78과 베타 원 햇이 마이너스 0.62로 추정이 되었다고 할게요. 이 부분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고요. 자, 이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 파버리 레벨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지아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85.1%라고 해요. 자, 이 모델은 이 주에 대한 어떤 파버리 레벨을 예측합니까? 라는 게 질문이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파버리 햇이에요. 자, 그리고 주어진 건 64.78 빼기 0.62.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률은 여기 85.1%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12.1
0, 1, 8. 그래서 파버리 레벨은 약 12%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니어 모델 추정하는 방법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노테이션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관통하는 직선은 여기 보이시는 이 에러라고 보이는 게 가장 작은 직선일 것이다 라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리니어 모델을 추정한다고 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에러라고 불리는 거는요, 우리가 관측 못하는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 이 엡실론이 에러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거는요, 이 y 대신에 스몰 y를 쓰겠죠. 자, 스몰 y를 쓰면 이 에러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에러 헷. 즉, 이 부분을 우리가 관측한 혹은 예측한 에러라고 해서 residual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 적합해서 남은 것 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적합된 값, 즉 이 적합된 값은 여기 라인 위에 있겠죠? 여기가 fit이고요.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그 사이, 이 거리를 우리 residual이라고 부릅니다. 리지듀얼에 대한 이제 조금 더 명확한 데피니션을 소개하자면요. 리지듀얼은 우리말로는 잔차라고 하는데 보통 리지듀얼이라고 써요. 자, 잔차는 관측된 yi와 예측된 yi 햇 간의 차이고요. 자, 이 순서는 항상 중요해요. 자, 일반적으로 ri 혹은 ei라고 쓰는데 이 책에서는 ei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i는 yi 빼기 yi 햇이고요. yi 햇 빼기 yi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할게요. 왜 순서가 중요한지. 여하튼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자, 여기가 RI라고 했는데 RI가 로드 아일랜드인가 봐요. 자, 로드 아일랜드 데이터, 우리가 관측된 데이터 값은 여기 약 10%인데 실제로 적합된 예측된 값은 어디예요? 여기 있었겠죠? 이 라인 위에 약 14%예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의 빈곤층 비율은 예상보다 어때요? 예상은 여기죠. 예상보다 약 4% 작습니다. 4.16% 작습니다. 자, 여기 DC도 볼게요. D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게 관측값이고요. 예상값은 어디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 위에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DC의 빈곤 레벨은 예상보다 5.44%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